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인덕턴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회로가 주어지면은 그 주어진 회로에 전류가 이제 변하게 되면은 자기 선속이 변해가지고 유도 기전력이 생긴다 그랬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그냥 단순한 회로에서는 이 유도 기전력은 무시해도 된다 그랬죠. 하지만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렇게 이제 회로상에 이렇게 우리 표시를 하는데, 이때는 요게 회로에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요 솔레노이드의 각 턴마다 그 생기는 자속 변화는 무시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L이라고 불리는 이 자체 인덕턴스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L이 자체 인덕턴스고, 그래서 회로 내에서 예를 들어서 R과 L이 이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스위치를 이제 달아놓고 V를 이제 달고 이렇게 해서 이제 S를 연결하면은 전류가 갑자기 R분의 V를 띄지 못하고 천천히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지난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상호 인덕턴스를 가지고 실제로 문제 푸는 경우는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상당히 이제 식 자체가 복잡해지고 식 자체를 쓰기조차도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회로 두 개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렇게. 자, 지난번에 회로 하나만 고려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체 회로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회로가 두 개예요. 회로 1하고 회로 2 두 개가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회로 2에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I라는 전류가 흐르면 요 회로 위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1쪽에 자기장이 생기죠. 여기 이제 1, 여기 파이 1이라 그럽시다. 파이 1은 뭐냐면은 회로 1 내부면을 통과하는 자기선속이에요. 근데 이 자기선속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지금 1에는 지금 말하자면 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로 2가 없다면 1은 그냥 단순하게 이제 도선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런데 회로 위에 전류 I가 흐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제 옆에 이웃의 회로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회로 1에 요 2 때문에 생기는, 여기 이제 갈로 해가지고 회로 2의 전류 때문에 그걸 써야 되겠죠. 회로 2의 전류에 의한 자속입니다. 그게 이제 1에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I가 만약에 변하면은 회로 위에 1을 흐르는 I, 물론 회로 2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배터리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그럼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은 파이1도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그럼요, 파이1의 변화, 이제 물론 마이너스까지 씁니다만은 지금 이제 부호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호는 어차피 대항한다는 말로 대신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독립적으로 나와 있을 때는 부호를 가지고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뭐가 되느냐면은 회로 1에 생기는 기전력이 됩니다. 물론 유도 기전력이죠. 회로 2의 전류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때문에 생긴 이것 때문에 이제 회로 1에 요소가 만약에 지금 없다고 봤습니다만 있다면은 그 있는 것 외에 또 회로 2의 전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유도기 전력 효과도 또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감안하는 게 이제 바로 상호 인덕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우에 phi 1은 뭐가 되느냐는 딱 보면 알겠지만 요 phi 1은 어디에 비례하느냐? 요 I2라 그럽시다. 두 번째 회로 흐르는 전류. 요거는 I2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I2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I2가 0이면은 회로 위에 전류가 전혀 안 흐르니까 요 회로 위에 전류에 의한 회로 1의 자기선속도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 비례상수를 갖다가 phi 1은 요 비례상수 M이라 해가지고 요거를 상호 인덕턴스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2 때문에 1에 생기는 영향도 있고 또 거꾸로 또 있겠죠. 1에 만약에 전류가 흐르면은 2에 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얼른 보면 이제 2에 의해서 1에 생기는 효과하고 1에 의해서 2에 생기는 효과가 두 가지가 이제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요 이제 M은 똑같습니다. 여기 물론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M12라 할까요? M12. M12는 2에 의하여 회로 1에 생기는 기는 자속, 자기선속을 자속이라고 그러죠. 자속을 이제 I2로 나눈 거죠. 자속 이걸 I2로 나눈다고 자속 그래 그 씁시다 그대로 나누기 I2죠. 다시 말하면 M12는 I2분의 phi 1이죠. 요거예요. 마찬가지로 M21 하는 게 있겠죠. 요거는 1에 의해요. 1 그러니까 1이라 그러면 또 이상하네. 회로 1을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회로 2에 생기는 자속을 요거는 이제 I1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phi 2도 있단 말이죠. phi 2는 1에 의하여 2에 생기는 거죠. 요거는 M의 2, 1에 I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요때 요 개수를 갖다가 상호 인덕턴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호 인덕턴스는 1에 의하여 2에 생기는 경우에 M 값, 2에 의해서 1에 생기는 그 두 가지가 사실 있는데 사실 이거 이제 두 가지 똑같습니다. 해보면 증명할 수 있는데 이 증명은 기초 물리학 수준에서는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이제 전자기학 공부를 하면은 이제 이거를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그냥 M12, M2는 구별 안 하고 M으로 씁니다. 이렇게 M으로 쓰고요. 그리고 사실은 요거 이제 실제로 나중에 이제 기전력, 유도 기전력을 배터리 효과를 제대로 보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신경 써야 되죠. 근데 그 부호는 항상 변화에 반응한다, 변화에 대응한다는 원칙만 쓰면 다 정확한 그 답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M 값은 그냥 양수로 보겠습니다. 이거 양수로 보고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이 회로 방정식을 쓸 때는 요 M 앞에 부호를 잘 신경 써서 이제 해줘야 된다는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때 요 M 값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 상호 인덕턴스라 그러고 요 상호 인덕턴스 M 값은 요 두 개의 기하학적인 배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이게 두 회로의 2가 아니고 2입니다. 두 회로의 기하학적 배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하학적인 그런 상수예요. 아주 이 전자기학에 보면은 기하학의 이런 요소들이 묘하게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뭐 개념만 이렇게 아시고 구체화된 거는 딱 하나만 소개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어떤 경우였느냐면은 회로 1은 그냥 무한도선이에요. 회로 1은 무한도선. 이게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무한이 있고 회로 2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딱 돼 있을 경우에
이게 여기 이제 회로 1이고 여기 회로 2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때 이제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이건 사실 상호 인덕턴스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로 보느냐면은 1의 전류가 흐를 때 I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죠. 1의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단순하게 흐르는 게 아니고 I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고 봅시다. 변하고 있다 그러면 막 그냥 쉽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 I가 증가하니까 이 I 때문에 생기는 자속 자기장이 이제 2를 통과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회로 이게 이렇게 놓으니까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요거는 무한대, 좌측 우측으로 무한대 펼쳐져 있다는 뜻으로 화살표를 그린 거죠. 전류 I가 흐르고 있어요. 회로 1에. 이 회로 1, 이거는 무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반지름이 무한대인 원의 일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멀리 가면 저 밑으로 이렇게 연결됐다고 봐도 좋고요. 회로는 꼭 닫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열려 있는데 회로라고 부르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무한히 큰 이제 원의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워낙 크다 보니까 아마 그냥 이 입장에서 보면은 저 멀리 있는 부분은 무시하고 가까이 있는 거는 그냥 무한 도선처럼 보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편하죠. 어쨌거나 요 1에 의해 가지고 2에 이제 이제 유도 기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유도 기전력 생기는 거를 알라 그러면은 바로 1에 의해서 2에 생기는 자속을 구해주면 되죠. 파이 2에 생기는 자속을 보면 됩니다. 뭐에 의해서? 1을 회로 1을 흐르는 전류 I가 만드는 I에 의하여 도선의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자기장 생기잖아요. 그걸 보는 거죠. 그 요게 이제 M 곱하기 I가 되겠죠. 이렇게 비례상수 M은 이제 M이 뭐냐 이거 구하는 거예요. 자, 이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잖아요. 이 자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오른손 이용하면 알겠지만은 이 자기장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죠. 이렇게 바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튀어나오는데 이제 균일하지가 않아죠.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요만한 띠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띠를 하나 그려가지고, 자, 요 띠까지 거리를 요 거리를 우리가 요 폭 있죠, 요 폭, 요 띠의 폭, 요걸 dx라 그러고, 요 띠까지 거리를 요 거리죠, 요 거리를 x라 그러겠습니다. x. 자, 그러고 여기서 여기까지 요 거리를 a라 그러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이걸 b라 그러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c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a, b, c는 그냥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직사각형 회로의 가로 길이가 c이고 세로 길이는 b 빼기 a가 되겠죠. 그래서 회로 2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자기선속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자기선속은 뭐가 되느냐? 자, 이제 봅시다요. phi 2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인테그를, 자, 근데 b의 방향이 다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면적의 방향도 그쪽으로 잡아주죠. 그래서 b da의 요 네모 있죠. 요 내부의 네모의 내부죠. 내부에 이제 면에 대해서 이제 해주는데, 요 da하고 b의 방향이 똑같으니까 그냥 b 곱하기 da 해주면 되고요. 요 뒤에 요 이제 면적은 c 곱하기 dx 하면 되겠죠. 그래서 da는 c 곱하기 dx 하면은 면적이 나오고요. 그다음 거기서의 b 값의 절대치는 기억납니까? 2파이 x분의 mu 제로 i가 되죠. 이거 우리 가우스 법칙, 가우스가 아니고 암페어 법칙을 이용해도 되고, 또는 무한도선의 주위의 자기장은 직접 우리가 비오사바레 법칙을 이용해서 적분한 적이 있죠. 그때 나왔던 결론입니다. 그대로 대입하면은 요 식에다가 b 자리에다가 요 놈을 대입하고 da에다가 요거를 대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da를
C dx가 되니까 x가 이제 변수가 되죠. x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x 이꼬르 a에서 b까지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따라서 phi 2는 뭐가 되느냐? 태그를 a에서 b까지 u0 i over 2 pi x에 그다음에 c 곱하기 dx가 되죠. 자, 여기 mu0 i c 2파이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옵니다. 2파이분의 mu0 곱하기 ci가 되고요. 그 다음 뒤에 남는 거는 x분의 dx의 a에서 b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하면은 2파이분의 mu0 ci에다가 요거 ln이죠. ln x의 a에서 b까지다 하니까 요거는 2파이분의 mu0 ci의 ln b 빼기 ln a 또는 ln a분의 b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m 곱하기 i였죠. 따라서 m은 뭐가 됩니까? i만 없애면 되죠. 2파이분의 mu0 c ln a분의 b다. 이렇게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값은 이제 값만 주어지면 mu0는 우리가 아는 값이고요. a, b, c의 길이만 주어지면 답이 탁 나오는 이제 그런 값이죠. 참고로 요 단위는 그냥 헨리 쓰면 됩니다. MKS 단위로 쭉 쓰다 보면은 나오는 값을 그냥 뭐 헨리란 단위로 쓰면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제를 하나 내봅시다. 방금 이제 풀었으니까 여기 이제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죠. 그다음 여기 이제 똑같은 배치로 요 거리는 a만큼, 요 거리는 a고 여기서까지는 b고 여기서까지는 c입니다. 자, 요 회로에 지금 이제 r 하나 있다고 볼까요? r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회로는 지금 유일하게 지금 요소라고는 저항밖에 없는 거죠. 자, 저항이 저렇게 있는데 저 회로에 지금 i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근데 i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예? i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 점점 증가한다 가정합시다. 자, i 값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이때 요 r을 흐르는 전류는 크기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질문이에요. 여기 질문이에요, 이게. 자, i가 증가하니까 이제 봅시다. 우선 방향부터 먼저 대답합시다. 방향은 계산 없이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i가 증가하면은 i 쪽으로 이 엄지손가락을 대면은 넘어오는 게 자기장 방향이니까 자기장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오죠. 근데 i가 증가하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는 자기장이 자꾸 많아지죠. 그러면 이 변화에 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안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려면은 이 회로의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흘러야 되느냐, 이건 뭐 금세 나오죠.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흘러야죠, 전류가. 그래서 R에서는 R을 흐르는 R의 위치에서의 전류는 왼쪽이죠. 이거는 왼쪽이 됩니다. 왼쪽으로 R에서 저 위에서는 오른쪽이죠.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흐르는 전류, 이렇게 전류가 생긴다. i가 물론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값은 얼마냐? 바로 이제 유도 기전력만 써주면 되죠. 유도 기전력이 얼마입니까? 요거는 이제 방향을 알았으니까 크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phi 도트가 기전력의 크기죠. 여기 얼마입니까? m 곱하기 i 도트 아닙니까? 이 m 값은 나와 있죠. 그래서 2파이분의 mu0 c의 ln a분의 b 요 따다가 i 도트 해주면 되는 거죠. i 도트는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죠. i 값이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i 도트는 양수겠죠. 요만큼의 기전력이 안에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기전력의 전류가 r이니까
따라서 요 이제 미음회로의 전류의 이제 크기, 방향은 아까 얘기했고요. 크기는 2파이분의 뮤제로, 조금 옮겨서 할까요? 뮤제로 C에다가 ln a분의 b에 r분의 i 도트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계산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체 인덕턴스도 사실은 이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만 계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계산은 물론 기하학적인 배치에서 주어지고 뭐 원칙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실제로 계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이제 상호 인덕턴스하고 관련되는 것 중에 변압기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거는 우리 변압기라는 거는 지금 뭐 실생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기기인데, 가정에서도 많이 쓰죠.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는 볼테이지가, 이 전압이 220볼트죠. 한국에서 쓰는 게. 근데 가지고 있는 이 전자 제품은 100볼트를 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220볼트 그냥 꼽으면은 이 타버리죠. 그래서 변압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220볼트를 100볼트로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전원을 꼽아야 안전하게 쓸 수 있단 말이죠. 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제 성압시킬 경우도 있고, 뭐 강압시킬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변압기의 원리가 사실은 요 상호 인덕턴스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운데 이제 철심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단면적은 똑같다고 보면 되고요. 요건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질이냐면은 자기장이 이게 워낙 이제 뭐 성질이 그렇다고 보세요. 그래서 자기장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은 거죠. 이렇게 감고, 이쪽은 이쪽대로 또 코일을 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기 감은 횟수를 N1번이라 그러고, 요걸 N2번이라 그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철심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특수한 거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이제 성질이 있느냐면은, 자, 요 왼쪽의 회로에 전이차를 걸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류가 이제 전이차를 이제 걸어준단 말이죠. 근데 전이차를 그냥 직류 전원을 걸어주는 게 아니고 교류 전원을 교류 전원을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교류 전원 기억나죠? 우리 이 발전기 공부할 때 그때 페르데이 법칙을 배우면서 발전기 공부하면서 이제 나왔던 거예요. 자, 요걸 여기에 이렇게 걸어주면은 여기 이제 V1이라는 전이차를 갖다가 걸어준 거죠. 그러면 이제 양단의 전이차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죠. 전류가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른단 말이죠. 그럼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 때문에 요 철심 내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여기 철심이 없으면은 자기장이 이제 솔레노이드 형태죠. 그래서 내부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이제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균일하지만은 가장자리로 가면 확 퍼져 나가 버리죠. 근데 철심은요, 요 자기장을 갖다가 그대로 내부에서 흐르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기장의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가이드. 자기장이 밖으로 빠져나가, 물론 조금은 빠져나갑니다만 그건 무시하고요. 자기장이 그냥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구체적으로 자기장이 이제 빨간색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는 묘한 특징을 가집니다. 이렇게 삐져나가지 않는 특징. 그래서 자기장이 이게 전기장하고 달리, 전기장은 이제 홀극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데 전기장에서는 자기장에서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마치 반지처럼 뱅뱅 돌기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자기장의 홀극은 발견을 못했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자기장의 크기가 얼마냐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자기장 크기는 계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요 단순한 솔레노이드가 아니고 솔레노이드 내부에 물질이 들어가죠. 그럼 그때 물질 속에서의 자기장은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있다고 보고, 그래서 자기장 B하고 여기에 면적이 똑같아 그런데 면적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자속이 불변이에요. 그게 특징입니다. 요 철심 속에서의 자속. 이게 철심의 단면적을, 요 단면적이 있죠. 요 단면적 내부의 자속, 요 파이가 바로 자속이에요. 자기선속. 요 파이가 요 철심의 이 단면적을 어디에 자르더라도 동일합니다. 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다. 여기 이제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왼쪽 회로에 V1이라는 요게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전류가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전류가 변하면은 자속의 변화가 생기죠. 그럼 기전적인 뭐가 됩니까? 여기 이제 N1 턴이니까 N1 곱하기 파이가 바로 왼쪽 회로의 총 자속으로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의 자속은 무시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시겠죠? 그래서 N1 곱하기 파이가 왼쪽 회로의 자속에 해당되고, 그것에 d over dt 한 게 바로 여기 V1에 해당되는 거예요. V1. 여기 이제 부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서는. 그래서 N1은 상수고 파이는 이제 이게 전류가 변하니까 변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대로 쓰면 N1 곱하기 파이 도트가 됩니다. 자, 그에 반해 가지고 요 양단에 걸리는 전이차. 요 이제 하나의 두 번째 회로에 전이죠. 그러니까 V2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때문에 생기느냐? 1차 회로, 1차 회로에 전류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빨간 자기장이 생기니까. 근데 그 자기장이 이제 이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무시해도 됩니다. 오로지 이제 솔레노이드 이쪽으로 강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V2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V2는 요 이제 N2번 감았지 않습니까? N2 곱하기 파이 이게 이제 두 번째 회로 요것도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저항으로 해가지고 연결했다고 회로를 봅시다. 이 두 번째 회로도 마찬가지로 솔레노이드 내부에 자기장이 워낙 세니까 그 부분만 플럭스를 자기 선속으로 계산해 주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무시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되는데 요것에 이제 도트니까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1차 코일의 전위 차이하고 2차 코일의 전위 차이가 이런 식으로 관계 지어져 있단 말이죠.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면은 V1 over V2는 파이 도트는 공통이니까 철심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싹 없애줍니다. 그래서 N1 over N2가 됩니다. 따라서 V2가 뭐가 되느냐? V2는 V1 곱하기 뭐가 됩니까? V2를 곱해주면 N1분의 N2가 되죠. 그래서 V1 N2는 V2 N1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N1하고 N2에서 만약에 N2가 N1보다 크면은 이때는 V2가 V1보다 크죠. 반대로 N1이 더 크면은 아니다. N2, N1 요래 적어야 되겠죠. N1이 더 크면은 이때는 V1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코일의 감은 횟수를 늘려주면은 늘려질수록 2차 코일의 2차 회로의 전이차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하고 왼쪽의 전이 차이가 다르게 이제 되는 거죠. 들어가는 전이 차이는 V1이지만 나가는 전이 차이는 V2가 돼가지고 변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변압기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제 L 자체 인덕턴스가 들어가는 회로를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